부분이 뭐냐면 스케치업에서는 탄젠트가 없어요. 오스냅이. 그래서 좀 애매해요. 자, 일단은 여기 보면은 제일 바깥에 큰 원이 1142. 그리고 안쪽이 1400. 자, 위에서 원을 하나 그리는데 여기서 반지름이 얼마? 자, 중심을 Y축과 평행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1142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자, 라인으로 원의 중심에서 자, X축과 평행하게 선을 하나 그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 중심까지가 2872. 자, 여기서 2872. 자, 여기에 원이 하나 더 있어요. 487. 자, 여기서 487. 자, 이렇게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연결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탄젠트가 없기 때문에 연결을 할 때 좀 애매하긴 하지만, 자, 스케치업에서 완벽한 곡선을 그릴 수는 없어요. 원을 그리건 아크를 그리건, 자, 얘네들은 뭐냐면, 조각조각 잘려 있는 아주 잘게 잘려져 있는 라인을 갖다 연결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클은 스케치업에선 24각형으로 그려져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둘, 셋, 네 개예요. 그래서 24개예요. 자, 얘를 여기가 정가운데, 그 앞에서 아니면 미드 포인트나 그 앞에서 자, 선을 이렇게 연결할게요. 여기까지. 자, 미드 포인트까지 여기까지. 자, 라인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최대한 각이 지는 부분이 없게끔. 그리고 자, 내부가 얼마? 1400. 뭐지? 1400. 여기서까지가 1400이니까 반지름은 700이네요. 그러면 자, 얘도 700.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가 400이니까 자, 우리가 그리면 여기다 선을 하나 그려놓고 이쪽으로 200, 200씩 카피해서 그리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생기는 게 뭐냐면 자, 여기다가 선을 하나 그려놓고 자, 요 선을 카피. 자, 얘를 X방향으로 빨간색에 빨간색에 맞게 자, 지금처럼 자, 이렇게 빨간 X축과 평행하게 맞춰놓고 얘를 얼마? 200 하고 나면 뭐 위로 올라간 거야? 아니지? 위로 올라갔네. 위로 올라갔네. 자, 얘가 다시 선을 잘못 그렸네요. 삐뚤어 그렸네요. 자, 네, 요 선을 여기다 그리면 안 되고 여기서 자, 이렇게 그려야 되죠. 그래야지 똑바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얘를 자, 여기서 카피 X방향으로 얼마? 200만큼. 그러면 여기는 상관인데 여기가 모자르잖아요. 그럼 여기를 또 연결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선이 조금 애매해요. 여기가 짧아지니까. 자, 그래서 얘를, 자, 어떻게, 요거하고 요거를 같이 카피할게요. 그냥. 자, 요거하고 요거도 같이. 짧은 것만 하지 말고. 자, 요거를 이쪽으로, X방향으로 200. 자, 얘를 이번엔 이쪽으로 400. 그러면 양쪽이 400이 되겠죠? 그래서, 자, 요 상태에서 요면과 요면. 자, 요건 필요 없고요, 이제. 요, 자, 요선은 필요가 없고. 아, 요거는 필요가 없고. 자, 요면과 요면이에요. 자, 얘를, 자,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는 1534. 그래서, 자, 얘를, 자, 푸시풀로 1534. 자, 요것도 똑같이. 근데, 자, 얘는, 여기 부분은 300만큼 빠져요. 그럼 여기서 300이 빠지면 1234. 자, 얘하고, 이거. 자, 요거하고 요거는 90풀로 1234. 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자, 요 선이 생기니까 얘를 지우고 싶다. 지우면 면이 지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요 선은 지우면 안 되는 선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자, 요 선은 지워도 돼요. 여기는 평평하니까. 자, 여기는 곡면이기 때문에 요 선이나 요 선들은 지우면 안 돼요. 지우면 면이 같이 지워져요. 그래서, 자, 얘는 지우면 안 되고 숨겨야 되는 선들이거든요. 자, 숨기는 방법은 이 선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하이드 해서 숨겨도 되고요. 아니면 자, 지우개 툴은 지우는 거거든요. 그냥 선택하면 지워져요, 이렇게. 근데 지워지면 면이 지워지니까 이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선택을 하면 하이드 기능이 돼요. 이렇게 숨겨줘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숨기기. 지금 이런 모양을 만들 때는 되게 힘들어요. 이 부분이 선들이 쪼개지니까. 얘도 1234.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두께가 391. 자, 요거를, 아이고, 요거 필요 없지. 요 선 지울게요. 그리고, 자, 여기다가 반지름이 얼마? 416이니까 208. 208. 그래서 요거를 391만큼 올리면 되죠, 이렇게. 자, 근데 만들다 보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밑에 부분 면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지워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뭘 지우고 작업을 하다 보면. 자, 그럼 여기에 면을 지워졌으니까 다시 만들어야죠, 면을. 자, 여기를 다시 그려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자, 선을 그냥 하나 그려요, 거기다가. 그럼 면이 막혀요. 그리고 자, 요 필요 없는 선들은 지우면 돼요. 얘는 평면이니까. 그리고 요거 지워버리면 뚫리죠, 이렇게. 또
자, 면이 지워졌을 때는 면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자, 선을 다시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되겠죠? 얘도 뚫어. 그럼 이렇게 뚫리는 거고. 그래서,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다 지워주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만드시면 되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자, 많이 불편하긴 하죠, 이게. 그래도 얘는 가능해요. 많이 불편하더라도. 자, 근데 많이 불편하지만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자, 뭐냐? 이런 모양은 불가능해요. 자, 그럼 2차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한번 그려보세요. 뭘 그리느냐? 어디 갔지? 자, 여기서 음, 자, 이런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요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을 만들려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자, 기본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는 음, 렉탱글, 자, 푸시풀,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서 밑에다 원을 그려서 자, 이 원을 자, 푸시풀을 요 높이만큼 해주면 구멍이 뚫리죠. 자, 얘는 푸시풀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그려준 면에 수직으로 돌출을 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직이니까 가능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얘는 쉽게 어떤 거냐면 그냥 대충 모양을 그리면 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모양이에요. 뒷면이. 근데 여기다가 이 구멍을 뚫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절대 안 뚫려요. 돌출이 되면. 자, 여기까지 오면 모자르는 거고, 여기까지 오면 남는 거고, 튀어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얘는 옛날 방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옛날에 스케치업이 어렵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들 때문에. 자, 얘는 어떻게 했냐면 이 뚫어진 구멍을 직접 만들어야 됐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 자, 이거를 그려줬어. 자, 이런 식으로 자, 서로 만나는 부분에 선을 그려가지고
자, 이렇게 선을 그려서 만들어요. 그래갖고 얘를 지워. 그럼 여기 요 비스듬한 면에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 면을 지우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자, 이게 엄청나게 야, 이게 원이니까 다행이지만 원이 아니라 모양이 복잡한 형태라면 자, 상당히 많이 시간이 걸려. 그리고 더군다나 얘가 자, 이런 거라면 자, 이렇게 만나는 거라면 여기 그리는 게 이제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수월하고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게 뭐가 있냐면 자,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솔리드 툴이라는 거. 자, 요게 추가됐거든요, 기능에. 스케치업이 버전이 업그레이드되면서 이 기능이 추가되는데 이거 추가되면서 모델링이 좀 더 많이 수월해졌어요. 많이 쉬워졌어요. 훨씬 더. 자, 다른 3D 프로그램을 쓰실 줄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른 3D 프로그램에서 자, 물체끼리 서로 연산하는 거, 더하고 빼고 하는 거, 그 기능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요거 유니온, 요거 인터섹션, 요거 서브트랙션. 유니온, 합치기, 합집합, 인터섹션, 교차물체 만들기, 교집합, 서브트랙션, 차집합. 자, 얘를 이렇게 놓고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자, 물체가 이렇게 서로 중복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유니온으로 합쳐버린다면 중복된 부분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유니온, 이물체하고 합쳐라. 이거 뭐야? 유니온, 이물체하고 이게 아니라 유니온은 이거지. 유니온, 이물체하고 합쳐라. 그러면 이렇게 합쳐져요. 공통된 부분이 하나로. 그래서 이건 하나의 덩어리가 돼요. 자, 인터섹션. 얘하고 공통된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 자, 요 모양만 아마 남을 거예요. 자, 인터섹션. 얘하고 공통된 부분. 요거만. 자, 그래서 유니온하고 인터섹션은 물체를 선택할 때 선택하는 순서에 상관이 없어요.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이 없어요. 얘는 그냥 막 써도 돼요. 근데 요 서브트랙션 얘는 물체를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모양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물체를 선택하는 순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여기서 이 큰 원기둥에서 작은 원기둥에 구멍을 뚫고 싶다. 그러면 큰 원기둥에서 작은 원기둥 모양으로 뚫어내서 얘를 빼내는 거야. 요 모양대로. 그러니까 자, 뚫을 물체는 얘고 뚫을 물체는 얘고 뚫려질 물체는 얘예요. 그래서 자, 서브트랙션 뚫을 물체 선택, 뚫려질 물체 선택 해야지 이렇게 돼요. 자, 만약에 이거를 반대로 선택하면 이거 먼저 선택하고 이거 선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얘는 선택하는 순서의 차이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솔리드 2를 쓰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전제 조건이란 건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스케치업에서 물체를 만들면, 자, 물체를 만들면, 이렇게 물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어제 무브를 할 때 점을 이동할 수 있고, 선을 이동할 수 있고, 면을 이동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 선택을 하면 얘는 면이 선택이 되고, 얘는 선이 선택이 되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선택이 돼요. 그래서 얘를 한꺼번에 움직이려면 전체를 다 선택하고 그 다음에 무브 명령을 주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케치업에서는 자, 얘를 자, 요거를 무브 다 움직여서 자, 여기다 갖다 이렇게 딱 위치시켰어요. 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여기 와서 딱 위치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얘하고 얘하고 붙어버려요. 그래서 자, 이렇게 돼요. 스케치업에서는 제일 커다란 특징이 뭐냐면 서로 맞닿으면 무조건 붙어요. 선이건 면이건 점이건 서로 맞닿으면 무조건 붙어요. 그래서 자 얘를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띄고 싶다? 못 띄어요. 붙어버려갖고. 그러면 얘를 띄어내려면 어떻게? 띄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그건 띄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억지로 만드는 거죠. 어떻게? 자 얘를 이동할 때 그냥 이동 말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해요. 일단. 똑같이 하나. 그리고 자 여기 있는 건 지워버려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자 얘는 면 뒤집혔으니까 반대로 뒤집어야 되고요. 앞뒷면이 뒤집혀 있거든요. 그래서 자 스케치업은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내가 자 얘를 붙어있는 물체로 만들 거다. 아니다. 라는 거를 잘 판단해서 모델링을 하셔야 돼요. 스케치업을 모델링하다 보면 내가 바닥을 만들고 그 위에 테이블을 만드는데 테이블이 바닥에 붙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주의를 안 하셔서 그래요. 자, 그래서 자, 이물체 따로 이물체 따로 따로따로 내가 인식을 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자, 내가 물체를 선택을 해요. 만든 물체를. 그리고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놓고 자,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그룹을 만들어요. 그럼 임시 묶음이 되는 거예요. 자, 얘도 그룹을 만들어요. 그럼 임시 묶음이 돼요. 그러고 나면 자 무브를 할 때도 편한 게 그 그룹을 잡으면 그냥 선택하면 전체가 다 움직여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갖다 놓는다. 뭐 작업하다가 아 얘를 다시 뛸 거다. 자 그룹은 안 붙어요. 그룹끼리는. 그래서 자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모델링을 할 때의 습관은 뭐냐면 내가 물체를 만들고 만든 물체를 그룹 잡고 또 물체를 만들고 그룹 잡고 그게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을 만들고 그 위에 테이블을 만들어서 얹었는데 테이블이 바닥에 붙어버려. 그럼 테이블을 조금 이동시키려면 자, 면하고 붙어서 또 다 띄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일단은 첫 번째 스케치업에서는 내가 물체를 만들면 무조건 그룹을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자, 스케치업에서 얘하고 얘하고 붙이고 싶어. 자, 붙이고 싶은 방법은 간단해요. 이렇게 붙어있게 만들고 그룹이니까 자, 얘 선택해서 자, 여기 익스플로드 그룹을 다시 분해하는 거예요. 익스플로드 폭파시키다 분해하다. 자, 그룹을 파괴해요. 얘도 그룹을 파괴해요. 그럼 지가 알아서 붙어요. 붙어 있으면. 자, 스케치업에서는 물체를 붙이는 건 너무 쉬워요. 갖다 붙여놓고 그냥 다 그룹을 풀어주면 돼요. 근데
얘를 따로따로 띄어내는 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따로 인식되게끔 만들어 놓고 붙이고 싶을 땐 나중에 그룹만 그냥 풀어주면 지가 알아서 저절로 붙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모델링 할 때 지금부터 자꾸 물체를 만들면 그룹 잡는다, 물체를 만들면 그룹 잡는다라는 습관을 들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모델링 할 때 편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룹 요거를 내가 어떻게 물체를 만들어서 자, 이 상태에서 하나 더 만들까? 자, 이렇게 주고 요거를 그룹 잡고요. 자, 이거 전체를 그룹 잡고요. 자, 그룹이란 것은 하나의 덩어리 물체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자, 얘를 솔리드 툴을 쓰고 싶을 때 자, 이렇게 주고 솔리드 툴을 쓰기 위한 사전의 전제 조건은 물체는 무조건 그룹을 잡아야 된다. 그룹되어 있는 물체만 솔리드 툴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룹이고 그룹이에요. 그러면 자, 서브트랙션 얘를 여기서 빼라.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자, 이거 지금처럼. 자, 그룹은 그룹인데 솔리드 툴이 안 돼요. 자, 얘를 선택하고 솔리드 툴을 하면 이런 메시지가 떠요. 무슨 오류 메시지가 뜨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자, 그래서 그룹을 잡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도 그룹은 잡혀요. 선을 자, 이렇게 따로 그려놔도 얘를 그룹 잡으면 그룹이 잡혀요. 하나의 덩어리가 돼요, 얘도. 근데 솔리드 툴에서 쓰기 위해서 그룹은 뭐냐면 물체를 구성하는 거 외에 선이나 점이나 아니면 물체가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이 있으면 솔리드 툴을 못 써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요 선은 없어도 되는 선이에요. 이 물체를 구성하는데. 자, 그리고 요 선도 없어도 되는 선이에요. 자, 요 상태로 그룹을 잡을게요. 그리고 요 상태에서 다시 솔리드 투 서브트랙션 얘를 여기서 아니다 거꾸로 요거를 여기서 빼라. 그럼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자, 아까 그 두 개의 선 때문에 그룹을 잡았지만 얘는 솔리드 툴을 쓸 수 없는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솔리드 툴이라는 걸 쓰고 싶을 때는. 자, 그래서 요거를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이제. 요거 만들어 보세요. 송영원 씨, 장환희 씨, 유대환 씨, 최소윤 씨 오셨고, 소선민 씨, 손희윤 씨, 김혜원 씨, 김주희 씨, 박민경 씨, 박성희 씨, 신혜연 씨, 박선영 씨.
그래서 3091에 2007 그리고 자 높이가 507 507 그리고 자 여기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170 그러면 자 얘를 자, 카피하는데 2170 여기죠. 그리고 자 얘가 높이가 1740 네. 자 푸시풀로 얘를 1740만큼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577이래요. 자 그럼 그냥 치수대로 무조건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까지 577 자 이렇게 됐어요. 이 상태에서 자 선을 이렇게 그릴게요. 그래서 자 얘를 자 푸시풀로 이렇게 밀어주면 기울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앞에서 가운데 부분에 604짜리 큰 원이 있어요. 자 여기서 604짜리 큰 원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자 얘를 자 푸시풀로 여기까지 완전히 자, 요 선은 지울게요. 그리고 자 요거를 요 선도 지울게요. 그리고 요거를 그룹을 잡을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얘를 선택하고 솔리드 툴을 하면 이런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제일 문제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방법을 다른 방법을 강구하자고요. 이 상태로 그룹을 잡아볼게요. 요거 안 만들고 그리고 솔리드 툴 괜찮죠? 그럼 그 다음에 따로따로 만들면 돼요. 자 여기서 604인가? 604였나? 604 여기 604죠? 그리고 자 요만큼 자 라인으로 요만큼 잘라서 자 밑에 거 필요 없고 자 요거만 있으니까 얘를 자 푸시풀로 자 더 길게 대충 여기까지 길게 했어요. 그리고 자 얘도 그룹을 잡아요. 그러면 자 요거는 자 솔리드 툴 되죠? 그러면 뭘 할 거냐면 얘하고 두 개를 합쳐버릴 거예요. 자 유니온 얘하고 합쳐버려. 그리고 그 다음에 솔리드 툴 이제 괜찮죠? 그러니까 내가 그렸을 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면 아예 그냥 더 분해를 해서 그리세요. 그걸 찾기 힘드니까 찾으려고 노력하면 자 괜히 스트레스만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서클 333 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선을 지워버리고 자 요거 푸시풀로 길게 그룹
자, 무브. 좀 더 앞으로 살짝 뺄게요. 그래서 어떻게 서브트랙션 얘를 여기서 빼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구멍이 뚫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아마 아까 만들었을 때 안 되는 이유는 여기 어디선가 아마 틈새가 벌어졌을 거예요. 아마도. 정확히 딱 안 맞아갖고. 그래서 그랬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뭐 따로따로 만들어서 붙여도 되니까.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자, 이제 좀 장난을 좀 쳐봅시다. 여기다가 내가 자, 이렇게 뭘 하나 만들었어요. 자, 얘를 그룹을 잡고 자, 이걸 만들었는데 자, 얘를 무브 하면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죠. 근데 이동이 아니라 내가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계속 몇 개를 더 만들고 싶어. 자, 그랬을 경우 위에다 만들어 볼까? 자, 위에다가 라인으로 여기서 한 미드 포인트 정도 선을 하나 그어서 자, 얘를 이쪽으로 한 100만큼 띄워서 자, 여기다가 50짜리 원을 하나 그려서 자,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얘를 자, 푸시풀로 100. 자, 요런 막대기를 하나 놨는데 얘를 여기다가 간격을 뭐 한 300씩 띄워서 몇 개를 더 놓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일단은 얘를 그룹 잡을게요. 그리고 자, 라인으로 자, 여기서 이렇게 선을 하나 긋게요. 왜냐면 가운데에서 띄우는 간격을 잡기 위해서 기준을 잡으려고. 근데 그룹을 안 잡고 선을 그리면 얘가 얘랑 붙어버리니까 그룹 잡고 선을 그린 거예요. 얘랑 얘랑 따로 놀게 하기 위해서. 얘도 그룹 잡았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자, 그냥 무브 시키면 자, 이렇게 이동이 돼요. 근데 컨트롤 키로 누르면 카피가 된다고 그랬어요. 어제 했죠, 이거는. 카피까지는.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한 300만큼 띄워서 카피를 했어요. 근데 얘를 또 300만큼 띄우고 300만큼 띄우고 300만큼 띄우고 해서 자, 여러 개를 만들고 싶어. 자, 그랬을 경우 자, 개수가 몇 개 안 되면 카피를 여러 번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개수가 많으면 그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캐드에는 무슨 기능이 있냐면 어레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스케치업은 카피 명령어도 없고 어레이 명령어도 없어요. 스케치업은 오로지 무브 명령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무브에서 파생돼 나온 게 카피의 기능을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럼 그 카피에서 플러스 어레이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걸 볼게요. 얘를 자, 어떻게 하느냐? 얘는 순서를 조금 잘 확인하셔야 돼요. 자, 얘를 카피를 해요. 한 300만큼.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카피한 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 거리를 계속 반복해서 카피시키겠다는 건데, 자, 이 상태에서 다른 거 아무것도 건드리면 안 되고요. 건드리는 순간 카피했던 자료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 상태 메모리 된 상태에서 자, 곱하기 5개를 하겠다. 그러면 자, 이렇게 돼요. 반복을 해서. 자, 어레이의 기능. 자, 다시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100, 100짜리 사각형을 하나 그려서 자, 푸시풀로 200만큼 그래서 자, 이렇게 기둥을 하나 만들었어요. 기둥을 만들었는데 자, 기둥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을 200만큼 띄워서 여기 기둥 또 만들고 200만큼 띄워서 또 만들고 200만큼 띄워서 또 만들고 뭐 그렇게 하고 싶다 라고 할 경우 자 얘를 어떻게 카피를 먼저 해요 이쪽으로 자 간격을 200을 띄우고 싶으면 카피를 얼마나 하면 돼요? 얼마나 하면 돼요? 얘를 자 지금 요거 100 요거 100 요거 200을 줬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200을 띄우고 싶어 그러면 자 얘가 1로 가야 되니까 거리는 얼마? 100에다가 200을 더 가야 되니까 300이에요. 카피는 300만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300만큼 카피를 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수치 입력 창에 잘 보세요. 곱하기 자, 우리가 키보드에서 곱하기 나누기 기능 쓸 수 있죠? 곱하기 기능은 뭐예요? Shift 키 누르고 팔자 키 누르면 곱하기예요, 그게.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Shift 키 누르고 8 곱하기 몇 개? 10개. 그러면 자, 이렇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하나 더. 자, 이번에는 지금 요거는 300만큼 띄워서 10개를 배열을 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있을 거야. 근데 10개가 아니라 내가 요 사이에다가 요 간격에다가 13개를 배치하고 싶다. 그럼 간격을 몇씩 해야 돼요? 또 계산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거꾸로. 자, 얘는 간격을 알 때 어레이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간격을 모르고 전체 범위를 알 때 어레이 하는 방법. 자, 얘를 카피를 해요. 여기가 처음이고, 자, 여기가 맨 끝이다. 자,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으로 할 거예요. 요 사이에다가 몇 개? 나누기 13개. 그러면 지가 알아서 간격을 나눠서 배열을 해줘요. 곱하기와 나누기 기능을 써서 어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카피 플러스. 요게 스케치업에서의 어레이 하는 기능. 자, 그래서 또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볼까요? 뭐냐? 교재에 보면은 95페이지에 뭐가 있어요. 그거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건 아니니까.